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은 이제 그 섹터 공부 중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제약 바이오 중에 하나가 비만 치료제죠.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향후의 미래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내용이 중요하게 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은 뭐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함께 같이 나눠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이제 두 개의 파트로 나는, 첫째는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전체에 대한 섹터 분석이 있고, 두 번째는 한미약품하고 올릭스 두 종목을 분석해보는 두 개의 섹터로 분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먹거리인가? 먼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정말 이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우리들이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종목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어느 정도 목표가를 또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세 개의 큰 섹터 카테고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우리에게 확 다가오게 만든 사람은 앨런 머스크죠. 앨런 머스크가 블로그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제 설명을 했죠. 자기가 이렇게 튼튼하고 좋은 몸매를 가지고 위고비를 먹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에는 이런 몸매였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하면서 위고비가 뭐냐, 사람들 속에 이제 이게 핫하게 떠오른 거죠. 결국 앨런 머스크가 새로운 시장을 하나 개척해준 그러한 좋은 팁을, 모멘텀을 던져준 겁니다, 시장에. 자, 그렇다면 최근 우리에게 가장 인구의 해자기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의 약이 세 개가 있죠. 오젬픽이라는 약하고 위고비라는 약. 이 두 개는 유명한 덴마크 제약사 노바 노르디스크에서 만든 약이고, 마운자라는 미국의 일라이 닐리가 만든 약, 이렇게 마운자로 이 세 개가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다. 약 1000억 달러의 시장이 개화를 준비하고 있다. 와, 굉장한 1000억 달러야. 100조의 시장이. 최근 미국 내 고가의 비만 억제 치료제로 TV 광고 등에 자주 들 수 있는 것이 GLP-1 수용체 작용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주 1회 주 1회 이거 주사로 하는구나, 먹지 않구나. 상당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미국 시장에서 돌기 시작한 거죠. 현재 미국에서 미국자가 빠진 약 1억 3천만 명의 성인들 중에서 체중 등 다른 건강 상태 때문에 GLP-1 작용제를 필요할 수 있는 인구가 이렇게 있으면, 환자들이 있으면 잠재적으로 연간 1000억 달러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애널리스트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 시장이, 비만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 1억 3천만 명의 미국 성인들이 체중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데이터 분석 회사의 에너피니티에 따르면 심각한 비만을 가진 미국의 3분의 1이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국의 체중 감량 약물 매출이 매년 30배 이상 증가하면서 벌써 8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건강의 적이 비만이죠. 이 비만 시장이 전체 1000억 달러 시장인데, 미국에서만 벌써 80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약물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미국의 유명한 제프리 파이낸셜 그룹 애널리스트들도 당뇨병과 비만 등에서 GLP-1이 확산되면서, 사용량이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연간 1500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사상 최대의 브록버스가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고가라는 점이죠. 대부분의 비만, 당뇨 등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구입하기 매우 부담스러운 게 이 약값입니다. 미국에서 이 약을 사용하려면 연간 1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며 약 1200만 원, 1300만 원의 돈이 필요하고,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복용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이 다시 리커버가 되는 거죠. 네. 본질적으로 식욕 억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체중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보험료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돈이 들어간다. 이게 또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면이 다 있는 거죠. 효과는 좋으면 돈이 들어가고 돈이 또 낮으면 효과가 낮아지고 이제 결국 이제 의료보험이 이걸 얼마나 감당해낼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간 거죠. 방금 제가 이야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 적용 여부 확대죠. 네, 보험 적용 여부가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 보험 적용 대상 포함 여부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죠. 이 모든 걸 다 보험으로 커버하기에는 미국 보험사들의 부담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건 또는 민간 보험사들은 보험 처리 대상 목록에 올릴 만큼 확신이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인과 일부 장기 장애인을 위한 연방 건강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는 체중 감소를 대머리 및 발기부전과 같은 범주에 포함해서 다룬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병으로 취급을 일부는 해주는 거죠. 민간 보험사의 4분의 3도 체중 감량약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50개 주와 DCE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대다수 주에서 메디케어 프로그램도 적용 범위를 제한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어떤 중증의 뭔가의 상황이 아닌 분 이상은 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 10개 주만이 보험 대상 범위에 놓고 있습니다. 50개 중에서 10개 정도만. 유럽, 캐나다 등 많은 지역에서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막 개화는 됐지만은 이게 이제 Q가 확 증가하기 위해서는 보험 적용이 필수인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보험사들이 보험료 지급도 매우 엄격해 복용기간의 제한이나 다른 체중 감량 방법 등을 시도했다는 점을 환자들이 입증해야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보험을 개방적으로 열지는 않고 있습니다. 초고도 비만과 같은 경우 많은 만성적인 건강질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의사들도 고혈압, 콜레스테롤, 혈당과 같은 비만과 관련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종종 적당한 체중 감량을 권장 중에 있습니다. 제약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GLP-1은 증가하고 지속되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오랫동안에 기대하는 해결책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체중이 불어나면서 문제들을 크게 일으킨다는 거죠. 오젬픽, 이고비의 제약사인 노보 노르디스크의 자문 역할을 하는 비만 전문가들은 이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태만이자 비행이다. 이렇게 해야만 처음에는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뒤에 것들이 관련된 보혈액이나 이런 쪽에 오히려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다. 고지혈증 이런 것들. 따라서 원인을 더 많이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 부분을 치료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GLP-1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번 비만 치료제에 대한 공부는 황이죠. 자, 그러면 GLP-1은 어떤 형태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상승을 하죠. 그는 우리의 소장 끝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GLP-5는 이 DPP-4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따라서 인위적으로 GLP-5 기능이 상실이 되는데 이것을 보완해줄 GLP-5 수용체 작용제를 넣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주사로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우리의 소장, 뱃속에 있는 소장 끝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을 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면서 우리 혈당을 조절하는데 이 GLP-1 소장 끝에서 작동한 이 호르몬이 시간이 지날수록 DPP-4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랫동안 작동을 못하고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 이것을 제어해주기 위해서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주사로 놔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GLP-1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하면서 혈당을 낮춰주고 그리고 체중을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이 작동한다. 이런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GLP-1이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 기본적 논리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당뇨병 치료제에 사용됐던 GLP-1 수용체 작용제, 다시 한번 GLP-1 수용체 작용제, 이게 보조제로 들어가면서 GLP-1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그 인슐린의 분비를 도와주면서 이게 작동을 해야 포만감도 생기고 체중도 감소하고 당뇨를 잡을 수 있는데 이 GLP는 뭐의 약자이냐? 글루카곤, like peptide 1 receptor agonist 이 약자죠. 비만 치료제로 출시되면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먹는 비만 전문 치료제는 모두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실제적으로 배가 고프지만 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뇌를 조절하면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반면 새로운 약은 GLP-1은 대사 기전에 작용하므로 호르몬의 조정을 통해서 체중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네, 중추신경계를 작용해서 우리 뇌에서 내가 배가 고프지 않다, 배가 부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반면에 얘는 호르몬의 조절을 통해서 체중을 감소하는 그런 약이다. 그러면 서로 기전하는 방법이 다르죠. 작동하는 원리가. 전문가들은 새 약이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보다는 덜 자극적이고 신경계에 작용하면 아무래도 덜 자극적이죠. 이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보다 덜 자극적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부작용도 적다. 그래서 GLP-1 수용체 작용제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비만 치료의 등장을 계기로 경구제 약제 대비 GLP-1 제제의 비만 예방 효과와 향후 변화 가능성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GLP-1은 인크레딘의 일종이다. 인크레딘이라는 것은 뭡니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인크레틴이라고 그러죠. 인크레틴. 식후 혈당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면 GLP-1 호르몬이 해결사로 나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한다. 글루카곤은 뭡니까? 혈당을 증가시키게 만드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죠. 자, 그래서 GLP-1은 DPP-4라는 효소에서 잘 분해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하다시피 DPP-4 효소에 잘 분해되지 않도록 이것을 다시 주사를 통해서 GLP-1 호르몬을 넣어주면 이 약이 작동을 해서 인슐린을 조정하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잘 작동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당뇨병과 그리고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포만감을 주면서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1타 2피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그 효과가 이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많은 의학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2형 당뇨병이란 뭡니까? 비만이나 나쁜 습관, 운동 부족과 같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당뇨병. 이걸 제2형 당뇨병이죠. 타고나서 이렇게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당뇨병이 제1형 당뇨병이라면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제2형 당뇨병에 주로 사용됐던 약이 우리의 그 비만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GLP-1의 약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싹센다가 먼저 시장에 나왔죠. 싹센다. 국내에서 장기간 사용을 받는 비만 치료제는 올리스타드,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나틀렉션, 유프로피온, 니라클라투이드 이런 약들이 사용되죠. 기존 비만 치료제들은 중추신경의 작용에 불면증, 발작 등의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도 지방이 분해되어 흡수되지 못하게 하는 기전은 고탄수화물식 식단을 섭취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데 이 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거죠. 고탄수화물 식사에는 별로 기존의 중추신경계에서는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비만 치료제는. 그러나 GLP-1 RA 계열의 약품 중 비만 치료제로 가장 처음 주목을 받는 것은 여기 앞에서 말한 리라클루타이드, 즉 싹센다라는 거죠. 싹센다. 한국말로 리라클루타이드, 싹센다가 처음으로 시장에서 중추신경계가 아니라 호르몬 조절용으로 나왔다는 거죠. 싹센다는 주사로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투여 방법은 높은 체중 감량 효과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들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프론티어의 약품 이름이 싹센다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당뇨병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그 다음 비만 치료제에도 사용되는 이 인슐린 조절 약품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섹터에 관심을 갖고 이 약물과 관련된 기업의 장기 투자를 해야 될 원인 중에 하나죠. 심혈관 보호 기능하고 당뇨병 예방 효과를 갖춘 비만 치료제가 현재 대세이다. GLP-1 제제가 다른 경구용 치료제와 구별되는 차이점은 심혈관 예방 효과가 있고 당뇨병 발생 위험도 감소시키는 1타입이다. 가장 진보된 비만 치료제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비만 치료제가 나왔지만 심혈관 예방 효과를 입증한 약은 리라클루타이드, 삭센다가 처음이다. 어떤 리더 연구에 따르면 리라클루타이드는 유약 대비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13%나 낮았다는 거죠. 이 연구는 심혈관 위험인자를 동반한 고위험군, 즉 제2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GLP-1 제제의 첫 심혈관 혜택을 입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그동안 받았다. 여기에 GLP-1 호르몬이 가진 기전적 특징으로 당뇨병 환자의 비만 진행을 늦추는 역할도 했다는 거죠. 네, 당뇨병 환자의 비만을 늦추는 효과도. 이게 이제 일반인 비만 환자에도 사용되는 거죠. 많은 비만 환자가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GLP-1 제제의 역할이 크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GLP-1 제제는 비만 치료제의 본래 기능에 심혈관 혜택과 당뇨병 예방 효과를 갖춘 유일한 약물이다. 이런 점은 새로운 비만약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요소이다. 무엇보다도 과거 비만 치료제가 심혈관 안정성 등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이를 퇴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혁신적인 약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세대 비만 치료제 약이 삭센다 이후에 나타난 이제 노보노디스크, 네, 우리 네덜란드의 유명한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위고비, 예, 그다음 일라일리, 미국 일라일리가 마운자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노보디스크가 위고비를 2022년 6월 비만 치료제로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2년 10월 앨런 머스크가 탄탄한 몸매 유지 비결을 위고비라고 답해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죠. 일라일리도 똑같은 형태의 마운자로 2022년 5월 당뇨병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고 10월에는 비만 치료제로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받아 FDA 승인을 연내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 1인 약품 휴미라이 특허 만료가 다가오면서 매출 1위 후보자로 마운자가 시장에 떠오르는 거죠. 네. 노보노디스크는 쪽 유럽 쪽에서, 일라일리는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 휴미나라는 거대한 약이 이제 그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블록버스터 약물이 일라일리의 마운자라는 거죠. 위고비, 마운자 똑같이 다 시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최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앨런 머스크가 위고비 언급이 여러 가지로 수요가 증가했다. 마운자로 예상 매출액을 한번 봅시다. 100만, 1000만억, 10억, 여기가 100억 달러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50억 달러, 이제 뭐 200달러, 2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거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주식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일릴리드 주가도 이렇게 우상승하는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죠? 네. 2022년 6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마운자로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데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마운자로. 자, 그럼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 위고비가 FDA 승인을 2021년 6월에 받았죠. 이러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 이러한 약품.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어떤 종목이 효율적이고 수혜를 받을 것인지 또 봐야 되죠. 최근에 일라일릴리 작은 39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노보노르디스크도 1124유로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GLP-1RA는 또 내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시가 뭡니까? 지방간입니다. 지방간. 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자, 당뇨도 치료하고 비만도 치료하고 내시 시장에서도 GLP-1RA가 이 호르몬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당뇨와 비만으로 입지를 공고히 한 GLP-1RA는 간질환으로 세력을 확장 중에 있다. 그렇죠? 우리 만성 간염, 그렇죠? 간질환은 음주력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알코올성 지방 감질환은 음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 원인을 밝혀냈죠. 그런데 문제는 비알코올성 지방 감질환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독특한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내시 지방간의 80%를 비알코올성 간염이 차지하죠. 생활 습관이나 과도한 음식 섭취, 적은 신체 활동 등이 원인으로 지목을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간 상태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염증 반응으로 간경변, 여기서 15에서 20%는 간암으로 진행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죠. 네, 간질환이. 네. 지방간이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만 또는 당뇨가 있는 경우 내시, 그렇죠? 네, 지방간 발생 확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시 치료제라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치료제는 GLP-1RA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대성, 스프레드 확장성이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비만에 좋고 당뇨도 좋고 내시 우리 지방간 치료도 좋다고 하면서 막 약을 사들이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당뇨병 환자들에게 약이 쇼티지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큰 문제로 떠올랐다는 거죠. 필요한 환자들이 부족한 거죠. 당뇨에서 GLP-1RA 유해성이 입증되고 비만으로 확장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시작이 됐다. 마운자로는 제2형 당뇨병으로 FDA 승인을 받고 반년 만에 FDA 공급 부족에 의약품 목록에 오를 정도로 너무나 인기에 있는 거죠. 이고비도 셀럽들의 사용 후기 덕에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GLP-1RA를 구하지 못하는 쇼티지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GLP-1RA는 제2형 당뇨병 이외에도 내시, 만성 신부전, 이완기 신부전, 폐쇄성 수명 무호흡증 등에서도 적응증 확장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적응증 확장 이후 GLP-1RA에 대한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은 누구나 명약관하죠. 노보노디스크의 오펜직 수요를 따라잡기에 2020년 증설에 16억 달러를 노보노디스크가 투자를 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마운자로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에 4,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23년까지 말 캐파시티를 2배 이상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내시 관련 치료제 개발이 한때 화끈하게 떠오르다가 지금 좀 조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내시, 즉 우리가 지방간 치료에 대한 치료약의 개발 현황들이 나타나고 있죠. 내시는 아직 질병 원인이 명확하게 xác립되지 않아 여러 가지 기존의 약들이 단독 또는 병행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직 국내 파이프라인들은 시장 진입의 기회는 남아있다. 국내에서도 LG화학, 한미약품, 유한양행, 올릭스 등이 내시 치료제 임상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앞서 나가는 파이프라인을 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한미약품, LG화학, 유한양행, 올릭스. 그렇죠. 한미약품. 네, 기술 도입은 3일제하고 정군단 기술 도입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업은 올릭스하고 한미약품 이 두 개의 회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미약품을 간단하게 봅시다. 4조 576억짜리이다. 주가가 쭉 뻗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죠. 저는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한미약품에 다른 여러 가지 항암에 관련된 모든 장점도 있지만 GLP-1RA에 관심을 갖자. 동사는 북경 한미와 내수 시장에도 이익 성장 모멘텀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평택 바이오 공장의 미생물 기반 CMO 수주, 이게 가장 중요하죠. 평택 바이오 공장의 미생물 기반 CMO 수주와 놀베돈의 유의미한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보 시 더욱 가파른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GLP-1RA는 평택 바이오 공장의 미생물 기반 CMO를 수주를 받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주가에. 바이오 CMO의 경우 에페그레나이티드와 유사한 GLP-1 효능제 이고비와 마운자로 등의 수주 확보 시
생산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면 GLP-1의 여러 종류의 미생물 기반의 바이오 약품,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주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동사가 왜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확 나와 있죠. 이 바이오 CMO의 섹터를 가지고 있는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에페클레나이티드라는 GLP-1과 유능한 효능제 이고비아 마운자로 등의 비슷한 그러한 똑같은 미생물 기반 CMO 수주 약품을 생산하는 기술인데, 이것을 이고비아 마운자로부터 수주를 확보한다면 동사는 한 번 더 뜰 수 있다. 럴베던 또한 미국 출시 첫 분기인 2000년 4분기에 1억 1111만 달러 매출을 달성하며 빠르게 시장을 침투하고 있다. 약 1000만 달러까지 팔렸네요. 이처럼 동사는 수익성은 다방면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하지만 한미약품은 너무 펀드 매니저들한테 우리 투자자들에게 상처를 준 거죠. 그것을 극복하는 시기가 이번이다. GLP-1의 CMO로서 미생물 기반으로 수주를 한다면 동사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넘은 5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놀베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죠. 놀베돌은 한미약품 개발한 장기 지속형 호구증 감소증 치료제죠. 체내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 시간을 지속적으로 늘려주는 한미약품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술, 그 유명한 랩스커버리인가? 네, 램스커버리가 적용되는 그러한 약이죠. 한국에서 작년 3월 33번째 신약으로 시판 허가를 받았죠. 미국에서는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암 환자 등에 발생하는 중증 호구증 감소제 치료제 또는 예방 용도로 사용되는 그 약이 바로 놀베돈입니다. 램스커버리라는 약물 효과를 시간을 지속시켜주는 그런 플랫폼 기술로 만든 약이죠. 이렇게 한미약품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4조 32만 3천 원인데 충분히 5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긴 시간 동안 비만 치료제 GLP-1 RA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고, 이게 당뇨와 비만 그리고 내시 우리 이제 지방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1타 3피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종목은 한미약품과 올릭스이다. 그 중에서 한미약품을 잠깐 건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올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가 주식에 대해서 방향성을 잃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내가 투자하는데 뭔가 좀 투자할 종목을 참고하실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예, 저희 카페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셔서 같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유료 카페인데 여러분들 한번 강력하게 권유해 드립니다.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올릭스로 만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